과거부터 인류의 삶에서 연료로 사용되어 온 자원이 있습니다. 한동안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외면받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용되어 온 이것 바로 석탄이죠. 셀룰로스와 리그닌을 주성분으로 한 수목이 두껍게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 그 위에 압력으로 탄화되어 생성된 석탄은 오늘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귀중한 자원이자 공업 원료입니다. 과연 이런 석탄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석탄은 과거의 식물들이 쌓인 후 열과 압력이 가해져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흙이 쌓이고 또 다른 흙으로 덮이는 과정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에 열과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석탄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석탄도 석유와 마찬가지로 지질시대의 생물의 죽은 몸이나 흔적, 즉 화석이 쌓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석연료라고 불립니다. 석탄은 고대 그리스 시기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고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12세기 유럽에서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석탄이 각광받기 시작한 건 역시나 산업혁명 시기부터였죠.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에 석탄은 꽤나 좋은 연료였고 이때부터 석탄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은 영어로 콜로 불립니다. 재미있게도 이 단어로부터 카본, 바로 탄소라는 단어가 탄생했죠. 석탄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석탄들은 모두 탄소의 함량이 50% 이상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석탄의 주된 성분이 탄소라는 걸 발견해냈기 때문에 석탄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탄소가 유래되었던 거죠. 참고로 석탄에 함유된 탄소의 양에 따라 석탄은 아탄이나 갈탄, 무연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석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산에서 캐내어집니다. 대부분의 석탄은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 구멍을 내거나 굴을 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광산이라고 부르죠. 광산을 만들기 전 우선 석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조사가 필요한데요. 폭발을 통해 충격파로 석탄이 있는지를 발견하거나 지하에 전류를 흘려보내 그 흐름을 분석하기도 하고 지표를 흐르는 하천이나 토양 등의 성분을 조사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석탄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시추를 통해 직접 석탄의 성분을 확인하고 채굴 방법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해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 석탄은 열차로 운송됩니다. 석탄이 열차로 운송되기 시작한 건 꽤나 오래되었죠. 장거리 혹은 대량으로 석탄을 이용하는 경우 광산에서 사용되는 공장이나 발전소까지 직접 열차로 운행하며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보통 화물 트럭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광산 근처에 발전소를 설립해 운송 비용을 줄이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죠. 현재는 그 사용 빈도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력 생산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연료가 석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도 차차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고는 있지만 70%의 전력 생산이 석탄에 의해 이뤄지는 수준이며 미국에서는 90%의 전력을, 전 세계에서는 40%의 전력을 석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100여 개국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사용하고 있을 만큼 석탄은 여전히 각종 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아마도 다른 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채굴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천연자원의 보고로 불리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세계 최고의 광산 수출국이며 이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7.3%로 꽤나 높은 편이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석탄을 채굴하는 광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광산 자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직접 캐서 연료로 쓰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전기를 쓰는 게 싸게 먹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환경과 건강 문제인데요. 광산이 생겨나면 주변의 공기와 물이 오염되며 분진 문제 때문에 광부들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석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해야 합니다. 물에 젖은 나무가 잘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석탄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발전소나 공장의 경우에는 석탄을 건조시키는 설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석탄은 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석탄을 누를 만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석유죠. 오늘날 석유는 석탄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석유는 버릴 것이 없는 훌륭한 자원이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석탄을 연소할 때 생기는 그 흐름과 일산화탄소의 치명적인 단점이 문제점으로 떠오르면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석탄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대체되기 시작했죠. 석유는 운반의 용이성과 정제 과정에서 생기는 연료 덕분에 플라스틱이나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두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더 청정한 방식으로 발전소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죠. 각종 산업과 우리의 일상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음식을 조리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며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의약품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이것,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땅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인 천연가스는 오늘날 현대사회의 필수 에너지원이자 중요한 공업 원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무생무치의 이 기체에 숨은 재미있는 사실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천연가스 역시 석유 그리고 석탄과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생성된 자원입니다.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존재하지만 오래전 지질시대의 식물과 미생물 그리고 동물의 잔해가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변화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석유 그리고 석탄과 함께 3대 화석연료로 불리죠. 중국의 대나무 파이프와 고대 그리스의 꺼지지 않는 불꽃의 공통점은 바로 천연가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연가스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에게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시대에도 불꽃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관측되었고 중국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해 가스를 이동시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영어로 내추럴 가스라고 불리며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하지만 메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에탄과 부탄, 프로판, 나프타와 같은 다른 탄화수소 성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체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매우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감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썩은 달걀 냄새는 무엇일까요? 이 냄새는 천연가스의 머캅탄이라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해 만들어낸 겁니다. 가스가 새어나올 경우 사람이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만약 이 냄새가 없다면 가스 노출을 감지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천연가스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난방과 취사연료는 물론이고 직물과 플라스틱, 비료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더 나아가 비닐 바닥재나 카펫, 배관자재, 지붕재료, 가구, 의약품, 데오드란트,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까지 천연가스에서 출발한 제품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업 전반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천연가스 산업에는 독특한 용어도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갑자기 왜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물론 우리가 겨울마다 장식하는 나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스 우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압력과 온도 그리고 부식 여부를 감지하는 밸브와 피팅 장치의 집합을 뜻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여러 배관과 장치가 나무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천연가스는 형태에 따라 건식가스와 습식가스로 나뉩니다. 건식가스는 거의 순수한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정용 난방이나 발전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반면 습식가스는 메탄 비율이 낮고 액체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천연가스라도 구성에 따라 쓰임새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환경 측면에서도 천연가스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석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인 연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 발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공해 에너지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화석연료 중에서는 비교적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천연가스는 대중문화와 관광산업에서도 사용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유명 호텔 앞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분출하는 거대한 화산쇼 역시 천연가스를 이용해 연출됩니다. 관람객들에게는 화려한 볼거리지만 그 이면에는 정교한 가스 기술과 에너지 활용이 숨어있는 셈입니다. 설마 터지진 않겠죠. 교통과 생활 속에서도 천연가스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1000만 대가 넘으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천연가스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가구가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전문 요리사들 또한 전기레인지보다 가스레인지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천연가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LNG와 LPG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이름이 비슷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연료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분과 성질, 사용 방식까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 LPG는 액화 석유가스를 뜻하죠. LNG는 천연가스를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거고 LPG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가스를 압축해 액체로 만든 연료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출발 전부터 다른 셈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두 연료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LNG의 주성분은 메탄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위로 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기가 쉽고 주로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공급됩니다. 반면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 누출 시 주의가 필요하며 가스통이나 소형 저장 탱크를 통해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화 온도도 LNG가 더 낮아 상대적으로 폭발 위험이 낮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두 연료도 알고 보면 서로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는 무한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연가스 역시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가스전을 발견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이 에너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게 될지 그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각종 산업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자원이 있습니다. 화장품부터 페인트, 비료,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이것, 바로 석유죠. 천연에서 액체 상태로 산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인 석유는 오늘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귀중한 자원이자 공업 원료입니다. 과연 이런 석유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유는 천연자원이고 자연에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지질시대의 동식물 혹은 공룡이 퇴적해 지압과 지열로 인해 변화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죠. 지질시대 생물의 죽은 몸이나 흔적을 화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연료가 되는 겁니다. 석유는 이미 기원전 2000년경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에 의해 각종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자원이 사용된 건 지극히 최근인 19세기의 일입니다. 20세기부터는 내연기관의 보급으로 석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현재에는 기술 발달로 석유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석유는 영어로 오일 혹은 페트롤륨이라고 불립니다. 이 중 페트롤륨은 돌을 뜻하는 단어 페트라와 기름을 뜻하는 라틴어 올레움이 합쳐져 만들어졌죠. 또한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단어 석유는 한자에서 그 의미를 차용해 나온 단어로 돌에서 얻은 기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석유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내연기관의 연료, 가정용 난방 같은 목적 이외에도 화장품이나 데일밴드,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걸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석유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처음 지하에서 추출해낸 석유를 우리는 원유, 즉 크루드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유에서 몇몇 물질을 분리해내고 첨가하는 과정을 거쳐 가솔린이나 등유, 중유, 바셀린, 그리고 아스팔트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산물을 용도에 맞게 가공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석유는 어떻게 발견하는 걸까요? 먼저 지질학자들이 1차로 석유가 있을 만한 곳을 파악해 각종 검사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지하를 조사합니다. 2차로는 음파를 쏘아보내 석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가 있을 것으로 확실히 추정되는 곳에는 직접 땅에 구멍을 뚫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구멍을 뚫는 걸 시추라고 하죠. 만약 바다가 아닌 육지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면 천연 상태의 석유가 지표로 스며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이 만들어지면 원유가 있는 곳에 물이나 가스를 넣어 압력을 높이고 석유를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추출된 석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그리고 배를 통해 각 국가에 도착하게 되죠. 석유의 단위는 배럴입니다. 아마 TV나 유튜브에서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배럴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리터로 환산하면 159리터, 갤런으로 환산하면 42갤런 정도죠. 석유가 채굴되던 초창기 나무통, 즉 배럴에 석유를 담아 운반하던 것에서 착안해 석유 용량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유전들이 잇따라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 사회는 석유에 더욱 의존하면서 석유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시대에 진입했죠. 그리고 이제 석유는 우리에게 사랑받는 공업 원료이자 에너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석유의 사용량과 채굴량이 늘어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독과점 문제죠. 세계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그중 의미 있는 양의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중동 지역의 오펙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대부분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석유를 많이 생산할지 혹은 적게 생산할지를 합의합니다. 국제 경제에서 원유 가격은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의 거래 기준이 되는 건 크게 3대 유종인데 미국의 WTI 혹은 텍사스유, 영국의 브렌트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유입니다. 이들 원유가 가격 기준이 된 이유는 생산량과 거래량이 많아 가격이 투명하게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 중 두바이유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아 WTI나 브렌트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천연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력이나 수력 같은 친환경 자원뿐만 아니라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 같은 화석연료들도 있죠. 하지만 이 많은 자원 중에서 석유가 최고의 취급을 받고 심지어 현대문명의 검은피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알기 쉽게 석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체인 석탄에 비해 석유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 보관과 저장이 용이하고 수송도 쉽습니다. 또한 석탄에 비해 열 효율이 높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죠. 또한 연소가 쉽고 발열량이 높아서 석유가 다른 자원에 비해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석유는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석탄보다는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석유도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석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내연기관의 경우 배기가스 문제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스모그나 오존 파괴, 온실 효과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한 석유를 채굴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석유가 유출되면 수로나 인근 해안이 오염되어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동물과 식물이 생명을 잃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는 어떤 동식물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석유가 갖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석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석유는 화석연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장량이 정해져 있고 그게 모두 소진되면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원료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기술 발전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석유들을 채취해낸다고는 하지만 이게 무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국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고자 노력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앞으로 석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과연 석유는 언제까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공업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